라스트 성공 전략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가 1700선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섰습니다. 거래소가 1697포인트로 마감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0.5% 소폭 오르면서 마감됐습니다. 코스닥 쪽은 이보다 상승폭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0.8% 정도 오르면서 524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계속해서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단 이틀을 제외하고 3월 들어서 주식을 계속해서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기관이 장중 내내 매도를 하다가 후반부에 대거 주식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총량으로 따졌을 때는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그동안 좀 매도 물량이 있었던 만큼 상당히 눈길이 가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적극적으로 주식을 순매도하는 기조, 오늘 역시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에서의 매수도 이어졌지만 이 프로그램 쪽에서의 이 매도 물량, 우리 시장에 좀 부담이 되는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해서 오늘 증시 마감 상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정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네, 시황센터입니다. 외국인들의 10일 연속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코스피 지수가 장 막판 뒷심을 발휘했습니다. 1690선 중후반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683포인트로 약세로 출발한 이후에 프로그램 매물이 쏟아지면서 장중에는 1680선 초반까지 조정을 받기도 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속됐고요. 그리고 기관의 매도폭이 점차 줄어들면서 코스피 지수는 상승폭을 조금씩 늘려갔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9포인트 상승한 1697선에서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일본과 중국 증시가 1% 이상 오름세를 보인 것이 투자 심리를 호전시킨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어서 코스닥 증시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장 후반 들어서 상승폭을 조금씩 늘려갔습니다. 오늘 522포인트로 강보합 출발한 이후에 개인들의 매수세가 살아나면서 점차 오름폭을 늘려갔습니다. 어제보다 4포인트 상승한 524포인트로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움직임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입니다. 삼성전자가 0.12% 상승하면서 82만 원 선 회복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그밖에 포스코 역시 1% 강세 흐름을 보였고요. 오늘 금융주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됐는데요. 신한지주와 KB금융이 각각 1%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현대중공업이 1% 올랐고 LG전자, LG화학 모두 1% 이상 올랐는데요. LG그룹주들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현대모비스는 0.6% 조정받았고요. 하이닉스 역시 0.2% 하락으로 장을 마친 것으로 나왔습니다. 코스닥 쪽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1위 서울반도체는 보합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셀트리온이 오늘 강했습니다. 2% 상승한 19,600원의 장을 마쳤고요. SK브로드밴드, 포스코, ICT, 태용 모두 일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메가스터디가 어제 5% 가까이 올랐었는데 오늘은 찰실한 매물이 쏟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밖에 동서, CJ, 오쇼핑, 성광밴드가 올랐고 다음과 네오이즈게임즈는 조정받는 움직임 보였는데요. 네오이즈게임즈는 특히 2% 조정을 받으면서 오늘 하락으로 장을 마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을 보인 업종들, 테마주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가 강한 하루였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하게 유입이 됐는데요. LG전자가 1% 오르면서 장을 마쳤고요. LG와 신한지주, KT 모두 1% 이상 올랐습니다. KT는 외국인들의 사자세가 이어지면서 6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와 SK텔레콤 역시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해운주가 업황 개선 기대감이 실적 호조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되면서 오늘 일제히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대한해운이 12% 급등했고요. KSS해운과 STX 페노션이 6% 이상 각각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그밖에 3D TV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3D 관련주들 오늘 오랜만에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잘만테크가 8% 급등했고요. 아이스테이션 역시 6.9%, 7% 가까이 급등하면서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인베디드 관련주들의 흐름도 괜찮았습니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죠. GUI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시장의 점유율도 점차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디지털 아리아는 오늘 상장이 됐습니다. 상장한 후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고 네오엠텔과 MDS테크 역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스마트폰이 점차 이제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서 개인 정보 유출 가능성에 따른 정보 보안주들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NNT가 12% 급등했고 내시큐어테크는 14%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채권 단가의 마찰로 삼성생명의 상장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감에 삼성생명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오늘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신세계가 약보합으로 장을 마쳤고요.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1.5%나 하락한 22만 3천 원 선에서 장을 마친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169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쪽도 524포인트를 기록했고 나란히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3원 80전 내린 채 마감했군요. 1138원 70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일본 증시가 마감된 게 또 집계가 됐습니다. 1.6% 급등하면서 시장 상황 정돈이 됐다는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증시 상황 그리고 다음 주 전략까지 짜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류용석 시장 팀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증권 류용성 시장전략팀장과 함께합니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증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 이런 양상 더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나왔던 여러 가지 이슈들 한번 분석해 볼까요? 예, 오늘 장 중반까지는 장중 강보합권에서 제한적으로 움직였지만 장 후반 일본 증시하고 중국 증시가 상승폭을 키우면서 우리 증시도 9포인트 상승해서 1700까지 대략 2.3포인트 정도 남겨두게 됐습니다. 현재 중국 증시를 비롯해서 아시아 증시를 보면요. 니케이가 지금 1.5% 상승해서 11,000 가까이 마감을 했고요. 상해 증시 현재 1.3% 올라서 3,060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긴축이 좀 늦어질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하나 있었고요. 특히 오늘은 엔화가 달러에 대해서 약세를 지속하면서 일본 증시가 상승하는 데 기폭제가 됐습니다. 다만 우리 증시는 엔화 상승 그리고 원화의 하락으로 대변되는 백엔당 원화 환율이 1230원대로 하락하면서 다소 외국인들이 IT 쪽을 매수했지만 전반적으로 IT는 시장의 주도주가 되지 못하고요. 강보합권 시세에 머무는 양상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오히려 대한해운, 한진해운 등 해상, 육상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관련해서 STX 조선 그룹들도 오늘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종목들로 보면은 대형주 쪽에서는 은행주가 가격 반등을 한 것 외에는 대부분 중가권 주식들이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대표적으로는 호남석유가 4.8% 올랐고요. 두산인프라코어가 3.8%, LS가 2.1%, 하나가 2.8% 등 중가권 주식들이 올랐고요. 대부분 소재 섹터에 해당하는 화학업종과 이와 관련한 카프록 그리고 가비와 같은 소형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그동안 감사보고서 미주체 문제로 해서 위축되었던 코스닥 심리가 살아나면서 오늘은 4.4포인트 상승해서 0.8% 상승했고요. 오늘 코스닥과 거래소 시장에 보면은 등락 비율 역시도 4대 2.5 정도로 상승폭이 많아서 전반적으로 지수보다는 종목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여러 가지 소식이 있었지만 유럽에서 또 그리스에 대한 지원책, 해결책을 좀 찾아가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 쪽에서는 여기에서 나왔던 이 방안이 이 달러 강세로 또 연결이 됐고 미국 시장에 좀 부담이 됐던 게 사실인데 이런 미국 시장에서 있었던 이 소식들도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예,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들려오는 좋은 소식은 이제 매크로 지표, 즉 경제 지표들이 계속 호전 양상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특히 이와 관련해서 IT 업종들의 실적 개선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뉴스로 볼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최근에 인구 센서스 조사가 시작되면서 고용에 대한 기대가 이례적이지만 증가할 거라는 기대가 가장 큰 뉴스거리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의 상승을 이끌고 있고요. 어제 나온 지표로 보더라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좀 하회했고 특히 전자제품 매출을 전담하고 있는 베스트바이가 4교 실적이 무려 전년 동기 비 37% 급등하는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미국 증시에 다소 부담스러운 뉴스들도 몇 가지 더 해야 되는데요. 그리스 지원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유럽 지원과 IMF 지원이 절충하는 얘기가 지금 속도를 내면서 아무래도 이 지원책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미국에 느끼는 달러의 강세 현상들은 있겠고요. 특히 주목할 사항은 어제 미국 증시가 장중 상승폭을 좀 반납을 했는데요. 버냉키 연준은행장이 이제 3월 말로 끝나는 MBS 매입 종료 이후에 오히려 늦게 예상됐던 MBS 매입분에 대한 매각을 좀 앞당길 것 같은 시사 발언들에서
이런 자산 가격 상승에 비례해서 미국의 그 본격적인 출구 전략 시기도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점은 미국의 앞으로의 그 경제 지표에 반응하는 미국 증시의 상승폭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 본다면은 최근에 이제 미국이 채권 발행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채권 발행 입착률이 생각보다 낮아지면서 채권 금리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금리 규제 유지라는 그 바탕 위에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미국 채권 금리의 상승 여부하고는 에서 증시의 약간은 부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은 이제 매크로 지표가 실적 개선에 대해서 이러한 그 연준의 출구 전략이 좀 앞당겨질 수 있는 시기라든가 아니면은 앞서 채권과 관련된 그 금리 움직임 이런 것들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리스와 관련한 포르투갈 문제는 전체적인 GDP 규모나 또 선진국들이 해결해야 되는 첫 번째 단초라는 점에서 보면은 리스크이긴 하지만 글로벌 리스크라기보다는 그 자체 내의 리스크에 당분간 머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뭐 스페인이나 영국 쪽에 전염되는지 여부와 그에 관련된 외국인 자금 변동 여부 이것들이 더 신경을 써야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외부 변수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증시 박스권 행보를 보이다가 오늘 어느 정도 이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1700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저희가 노려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또 드릴 수 있을 텐데요. 다음 주 우리 증시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다음 주에 뭐 물론 1700선 도전에 뭐 성공 안착까지 여부에 대해서는 자꾸 논란이 있겠지만 일단 1700선 하고요. 그전 고점이었던 1720선 도전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국채 문제라든가 또 하나의 얘기할 수 있는 충고 전략 문제는 예상할 수 있는 문제고 아직도 장기적인 문제인 반면에 단면적으로는 다음 주에 예상되어 있는 미국의 매크로 지표들이 시장의 기대치에 충분히 부합할 거라는 점에서 미국 증시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지표들이 주 후반에 발표되어 있는 만큼 주 초반의 조정은 오히려 투자가들한테 주 후반과 4월 중반을 겨냥한 시점에서는 매수 기회로 제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또 미국 증시가 소폭 조금 주춤하는 양상을 통해서 이격을 조절하고 있는 점도 충분히 그 매크로 지표에 대한 기대를 낳을 것 같고요. 저희들 예상으로는 미국이 지금 다우지수가 한 1900선 전후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번 상승은 대략 11250이나 11300까지 목표치를 예상해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다음 주 예상되어 있는 ISM 제조업 지수가 57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정도면은 확장 국면과 전날 뒤보다 좀 개선된 수치이고요. 고용은 인구 센서스 조사 등과 정부 고용 측면에서 아마 저번에 한 3만 6천 개 감소해서 오히려 한 18만 개에서 20만 개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다음 주에 예상되는 그 중반에 예상되는 우리나라 수출도 역시 30% 이상대의 증가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돼서 전반적으로 지표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기반으로 본다면 매크로 쪽에 반응이 좀 강한 글로벌 증시는 다음 주에도 상승 분위기는 이어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호적인 지표들이 다음 주 후반부에 좀 몰려있는 만큼 주 초반에 조정을 좀 받더라도 매수 기회로 활용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어떤 업종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될지 그 부분도 상당히 궁금하고요. 다음 주 초반에 무작정 저희가 매수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도 될까? 이런 궁금증이 또 생기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지금 실적으로 본다면은 앞으로도 실적 시즌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실적 상향과 실적에 대한 반응도 그리고 외국인들의 시각에서 보는 우리나라의 어닝을 본다면 역시 IT가 뭐 가장 눈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다만 이제 주가가 조금 먼저 선 반영한 측면이 좀 강하고요. 특히 과거 경험상 보면은 엔화 환율과 백엔에 대한 원화 환율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 증시의 그 IT나 자동차 업종이 조금 민감하게 좀 반응한 측면이 단기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 본다면 다음 주 역시도 제일 중요한 거는 엔화의 동향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주 초반 정도의 시각에서는 아마 이 엔화 변화 추이를 좀 매개로 해서 IT의 추가적인 상승 여부를 좀 점검하는 게 우선일 거고요. 이런 시장에서 본다면 오히려 지금 최근에 시장의 관심이 키 맞추기 과정과 1720 도달 이상에 대한 기대치가 다소 좀 아직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순환매 양상까지도 고려되는 시장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계업종이나 산업재 업종 그리고 해운과 같은 좀 뒤처져 있지만 앞으로 경기가 정상화되고 확장 국면이 유지되고 특히 중국의 모멘텀이 좀 일부 부활할 수 있다고 보면은 이런 쪽에 대한 그 시장의 관심이 오히려 좀 증가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 대한 그 일방적인 시장 흐름보다는 오히려 1720이
다가올수록 좀 균형 있는 시각적으로 다시 한번 포커스가 맞춰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엔화의 흐름을 한번 잘 살펴보고 IT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지 그 여부를 한번 잘 살펴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요 업종으로는 오늘 좋은 흐름을 보였던 해운 업종을 비롯해서 기기 업종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는 조언까지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돈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현대증권 투자준석부의 류용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업종별로 칸막이식 지원 규제를 했던 기존법의 맹점을 개선하는 새로운 법령이 9월 제정될 전망입니다. 지식경제부가 기술 융합을 촉진하고 인증, 관리 과정에서 개별법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산업융합촉진법을 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초안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산업융합발전위원회를 구성해 범부처적으로 추진 체계를 갖추고 융합 특성화 대학을 설치 지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됩니다. 아울러 개별법의 한계로 인증 감독기관의 분류가 불분명해 상용화가 늦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융합 제품에 대해선 기준 규격을 제정할 때까지 임시 인증하는 융합 신제품 인증제도 마련됩니다. 지식경제부는 법 제정으로 당뇨폰과 유헬스 사업 등과 같이 제도적 한계로 융합 산업이 좌절되는 사례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이 17,000달러대로 떨어지면서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경제 침체에 환율 상승이 겹친 결과로 풀이됩니다. 한은이 오늘 발표한 2009년 국민소득 잠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 총소득은 17,175달러로 2년 연속 감소하면서 2004년 이후 5년 만에 최저 수준을 경신했습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0.2%로 98년 마이너스 5.7% 이후 11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향후 성장 동력의 원천이 되는 저축과 투자도 크게 줄었습니다. 총 저축률은 30%로 2008년보다 0.5%포인트 하락하면서 83년 28.9% 이후 27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총 투자율도 5.2%포인트 떨어진 25.8%를 기록해 98년 25.2% 이후 11년 만에 최저치였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신도시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3주째 하락했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주보다 0.03% 떨어졌습니다. 신도시와 수도권도 각각 0.02%, 0.03% 낮아져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서울은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값이 0.6% 떨어져 낙폭이 컸습니다. 전세 시장은 오름폭이 다소 둔화됐습니다. 서울은 전주 대비 보합세를 보였고 신도시는 0.1%, 수도권은 0.05% 가격이 올라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서울 전셋값은 동대문과 마포구 등이 많이 오른 반면 강남과 서초구 등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관련 부처 간 주도권 다툼을 벌여온 온실가스 감축 규제의 주무부처를 환경부로 하도록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업무 보고를 받던 중 온실가스 감축 문제가 화제에 오르자 온실가스 감축은 환경부 주도로 하는 게 맞다고 주무부처를 지정한 사실을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규제는 강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환경부는 향후 온실가스 정보센터를 신설해 국내 온실가스 배출 정보 및 통계를 통합 관리하는 동시에 관련 규제도 마련하게 됩니다. 증권금융 뉴스입니다. LIG투자증권이 해태제과의 신주 및 구주 인수를 위해 KT캐피탈과 공동으로 KTLIG에이스 3호 투자 전문 회사를 설립하고 금융감독원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이 회사는 총 537억 원 규모의 해태제과 지분을 인수하게 되며 인수 후 지분율은 19.8%입니다. KB금융지주는 오늘 정기주총 직후 이사회를 열어 신임 이사회 의장에 이경재 전 기업은행장을 선임했습니다. 이 의장은 은행감독원 부원장부와 한국은행 감사, 금융결제원 원장, 기업은행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하락장에서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인버스 상장지수펀드 미래에셋맵스 타이거 200 ETF가 오는 29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됩니다. 미래에셋맵스 타이거 200 ETF는 코스피 200 주가지수 선물의 가격 수준을 나타내는 지수인 F코스피 200을 추종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조달 지원 및 프리포드 활성화를 위한 증권 대행 업무 지원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이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우리 증시 상승하면서 마감했죠. 지수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1697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이 524포인트를 기록하면서 마감됐습니다. 다음 주 포인트, 바로 코스피가 1700을 넘어서 전고점을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을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발표되는 미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와 함께 EU 정상회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주요 소식들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노년종합보험 차티스에 물어보자. 김영감 어디 갔어? 아, 그 노인네? 아, 요새 깜빡깜빡하더니 오늘 뭐 치매 검사를 받으러 갔대나 뭐래나. 그래, 저번에도 골절로 한동안 병원 신세 졌잖아. 긴가뿐이야. 우리 나이엔 아프고 다치고 병원 갈 일이 어디 한두 가지야? 요즘 우리 노인들 형편이 다 이렇습니다. 노인들한테 필요한 보장을 쏙쏙 모아놓은 보험 어디 없나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알찬 보장에 실속 있는 보험료, 어르신들 마음에 쏙 드는 명품 부모님 보험. 첫째, 노년에 많이들 걱정하시는 중증 치매엔 3천만 원을 일시금으로 보장해드립니다. 둘째, 다쳐서 입원하시면 본인 부담 치료비를 360월 한도로 5천만 원까지 돌려드리고, 다쳐서 통원 치료를 받으셔도 양방, 한방 모두 연간 180건 한도로 병원비 건당 30만 원까지 돌려드립니다. 셋째, 보험료도 한결 가볍게 60대 남자 월 17,290원. 넷째, 특약으로